독일을 보면서 저는 우리 현재 한국 정국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저희는 피드백을 많이 줬어요. 윤 정권한테. 현재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외교안보, 경제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학계, 산업계, 대다수의 국민, 시민단체 지속적으로 저희는 좋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윤 정권은 지금의 본인들이 저지른 비상계엄, 내란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명확하게 규명짓고 책임을 묻고 가야 나라가 올바른 겁니다. 많은 좋은 정책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냈을 때, 의료 증원 문제를 냈을 때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하고 대안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했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메르켈 총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삼성이 신용등급이 하락이 될 정도에까지 와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까지 온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진 거, 혼란스러워진 거를 뭐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국가 대표 기업이 신용등급이 하락됐고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대외 신인도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게 단적인 상황인 겁니다. 메르켈 총리가 보여주기식 정치, 거칠의 정치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의 총리라는 얘기 들었죠. 외교안보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이너서클 만들고 일가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지금 법정에 섰고 영화의 시세가 될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해온 정책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트럼프 정부라고 하는 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14, 15년 전에 했던 정책이 지금은 맞지 않는 거지 그 당시에 정치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평가하는 데는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요. 메르켈 총리가 국가와 국민을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일가와 자신의 일부 이너서클만 보고 왔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 이민자 정책, 부채 한도, 또 지역 불균형 발전 이런 걸 했다면 당연히 잘못된 지도자였죠. 강렬하고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정치하면서. 그게 다른 겁니다. 지금의 독일의 슐츠 내각이 메르켈 총리한테 정권을 받으면서 세계화에서 블록화로 가는 과정에서 잘 대처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2019년에 HBM을 포기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 AI 산업의 중추가 되는 HBM을 못 만들어서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삼성은 죽일놈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이제는 처단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독일을 보면서 국가 주도형 경제와 민간 주도형 경제 어떻게 잘 혼합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바탕에 우리나라는 저성장이라고 하는 지금 기저가 있어요. 저성장 기저에서 국가 주도형이 맞냐 민간 주도형이 맞냐 경험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해봤습니까? 저성장? 이창용 한국 총리 경험해봤어요? 내각에 있는 장관들 해봤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저성장 경험해보셨어요? 다 안 해봤잖아요. 전부 다 설상 초보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눈이 내린데 첫 발자국을 띄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화하고 학계나 산업계의 목소리 듣고 외국의 사례 듣고 하면서 시행착오하지 않게 길을 만들어 가야죠. 그런 노력을 했을 때 후대는 혹시나 정책이 잘못돼서 본인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선대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고 메르켈 총리를 보는 관점도 그런 환자가 새로운 길을 설상 초보로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을 잘 왔는데 길이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생긴 상황에서 또 왔던 길이 조금 불편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국가에 헌신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평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딥식 중국 AI 기업이 화제로 부상하고 있죠. HB100, 엔비디아의 HB100 5만 개를 썼던 H800을 썼던 또는 싱가포르에서 우회적으로 들어왔던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M7을 중심으로 한 HBM 주도하에
LLM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많은 돈을 들였던 가성비가 너무 높았던 M7에 충격을 주고 AI의 방향을 또는 방법을 바꿔준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뭐냐, 딥식이 갖고 있는 체제의 문제라는 거. 딥식이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지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 공산당이에요. 딥식이 개발한 V3나 R1으로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민낯을 드러내잖아요. 천안문 사태를 물었을 때 여과 없이 그 당시의 사실과 팩트, 의도까지 추론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중국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 차단을 하는 거로 언급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의 방향과 속도와 방법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작은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공산당이라고 하는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저는 AI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단지 공산당을 유지하는 공안 역할을 하는 AI 기업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안면 기술이 세계 1위죠. 그게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14억 인구를 통제하려고 공안에 쓰려고 발전된 거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려면 환경이 중요한데 딥식은 체제가 갖고 있는 환경의 한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AI 기업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메르켈 총리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체제의 한계, 그러면서 딥식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출범하면서 제재로서 성장을 하려고 하죠. 인센티브로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재로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업자라 그래요.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아주 그 허름한 부동산을 삽니다. 슬럼마켓.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재개발합니다. 번화가. 그렇게 해서 돈 벌잖아요. 부동산 개발업. 어떤 희생을 대가로 성장을 합니다. 저는 관세라는 그러한 제재가 전 세계를 계획경제 안에 놓는 거 아니냐. 계획경제는 누가 추구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도 한 35%는 자본주의가 스며들었어요. 민주주의의 모범이고 표상이라고 하는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계획, 보호, 무역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념과 경제가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이 그렇게 보아집니다. 제가 동영상을 한 250개, 300개 올린 것 같은데요. 쇼츠를 많이 올렸어요. 쇼츠를 한 1300개 올린 것 같은데, 지난 동영상에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이죠. 역사를 평가하는 평가의 부분, 현실을 책임을 묻는 부분, 또 미래를 계획하는 부분, 국가와 국민이라고 하는 잣대, 또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잣대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가족과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